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4장 12강인데 제4장 재고자산 들어갑니다. 챕터 4 재고자산. 첫 번째 딱 1절 보자마자 재고자산의 개념이 있는데 기출문제 표시 보세요. 신났죠? 20회 동안 몇 개 나온 거야 도대체? 거의 거짓말 좀 못해서 거의 매번 나오죠? 그것도 한두 개씩, 매번 한두 개씩. 그것도 이론만, 실무 말고 실기 말고 이론에서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의, 개념, 종류, 기타 등등 나올 게 되게 많아요. 자, 또 기대되시죠? 뭐 나올지 갑시다. 자, 먼저 재고자산의 의의와 종류 교재 78쪽에 뭐 그림까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재고자산 제일 중요한 건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팔려고 하는 거,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상품, 미착 상품이나 적성품은 일단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고, 또 판매를 위해서 제조, 이건 외부에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고, 이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나 반제품, 또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이 제품 만드는 데 사용할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쨌든 재고자산. 종류는 그 밑에 그 가로 2번 표 있잖아요. 상품, 제품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뭐냐? 어쨌든 중요해. 기초재고액과 매입액을 합쳐서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하고, 그 중에 팔린 건, 매출된 거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직 안 팔린 거, 재고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안 팔린 거. 이건 판매된 거고, 이건 아직 안 팔린 거고, 남아있는 건 기말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은 자산의 원가로서 재무상태표에 남아있고, 이건 비용이니까 이건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데 뭐가 중요한지 몰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일단은 판매 목적이다.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죠. 일단 나머지는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자, 종류 여러분 교재 표로 돼 있는 거,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 해가지고 뭐 일단 우리 회계 2급 수준에서는 상품 이것만 아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1급으로 넘어가면 제품, 반제품 등등등이 나옵니다. 일단 어쨌든 상품,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판매 목적.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의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판매 목적. 부동산 매매업에서는 그 부동산이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자산이고, 증권회사에서 주식 같은 거, 일반 기업에서의 주식은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는 주식이 바로 상품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품, 재고자산이다. 다음, 자, 매입품의 원가 결정 교재 79쪽입니다. 매입품, 매입한 상품, 매입한 건 상품이죠. 기본적으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자기가 직접 생산했으면 제조원가에다가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요즘은 부대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거래원가다.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거래원가, 부대비용, 예전 부대비용, 근데 지금은 거래원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재고자산 회계처리 들어가기 전에 관련 용어부터. 그래서 여러분 책 79쪽과 80쪽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같이 보세요. 자, 매입 관련 조정사항. 먼저 매입운임. 자, 색깔 칠해놨죠. 색깔 칠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매입운임은 매입원가,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표 6천억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원가에 포함해라. 그런데 넘어가면은 더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분 80페이지죠. 80페이지에 4번에 1번. 80페이지 4번에 가로 1번에 보면 매출운임이 나오죠. 매출운임.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 양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양쪽을 같이 보세요. 다시 앞으로 와서 그리고 이제 가로 2번, 가로 3번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재 79쪽을 봅니다. 자, 운임은 했어요. 일단 운임은 두 가지 했어요. 매입할 때 운임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입할 때 운임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고,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나중에 실기할 때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반품. 여러분 반품 잘 하세요? 반품? 물건을 사왔는데 뭔가 잘못됐어. 반품시켜. 반품. 물건 팔았는데 뭐가 잘못됐어. 되돌아왔어. 반품됐죠. 근데 우리는 반품 그러면 되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반품 이렇게 하면 내가 사온 걸 돌려보냈다는 겨, 팔았던 게 돌아왔다는 겨, 알 수가 없죠. 반품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구분해야 돼. 그래서 매입 환출, 매입했던 상품을 되돌려 보낸 것을 환출, 매출했던 게 되돌아온 것이
입이죠. 환입. 그래서 여러분 교재 79쪽하고 80쪽을 왔다리 갔다리 같이 보세요. 양쪽을 같이 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같이 보세요. 그리고 또 환출, 환입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여러분은 매입했던 걸 돌려보낸 건지 매출했던 게 되돌아온 건지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애누리라고 들어봤시오? 애누리.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막 이런 얘기. 예전에는 노래도 있었는데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애누리. 어느 나라 말이에요? 순우리말이에요. 순우리말. 지금 애누리 사이트도 있잖아요. 우리말이에요. 애누리. 물건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잘 깎아요? 옷가게 가서 얼마야 그때 8만 원. 왜 그래 선수끼리 3만 원에 줘요. 그거 싸우지 말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매 담당 이런 사람들은 그 가격을 깎아서 사고 또 팔 때도 얼마 불렀다가 좀 깎아주고 이런 것도 이것도 이 기술이란 말이죠. 밀당 이거 어쨌든 애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불량품이 됐든 뭐가 됐든 물건인 반품 불량품이겠죠 주로. 그럼 멀쩡한 걸 반품하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애누리도 자 값을 깎는 겁니다. 값을 깎는 건데 여러분 책에 보니까 매입한 상품 중에 하자가 있어 또는 기타 등등의 사유로 값을 깎는 거. 그게 바로 애누리다라고 돼 있죠. 이때 내가 물건을 매입하면서 사면서 깎는 것은 매입 애누리고 팔면서 깎아주는 것은 매출 애누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냐 이거지. 내가 살 때냐 팔 때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애누리 그럼 안 돼. 우리는 매입 애누리냐 매출 애누리냐 정확하게 구분해야죠. 반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품 됐다는 게요. 반품이 시켰다는 게요. 애누리 그러면 내가 살 때 깎은 게요 아니면 팔면서 깎아준 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죠? 자 기억하시고 자 근데 그 다음에 할인이 나오죠. 할인. 자 주의할 점. 여기서 회계를 안 배웠으면 애누리, 할인 이러면 같은 말 아니요? 그죠? 같은 말로 보이죠? 근데 우리 회계 배우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애누리는 지금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이래서 값을 깎는 거, 이런 값을 깎는 거고 할인은 외상대금, 외상매입금을 조기 결제, 약속일보다 빨리 갚았을 때 일부를 할인받는 거. 외상값을 받았는데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받았어. 일부를 깎아주는 거. 그게 바로 할인입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조기에 결제, 일찍 갚으면서 할인받은 건 매입 할인이고 외상매출금을 일찍 받아서 깎아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애누리는 상품값을 깎는 거고요. 상품값, 물건값 자체를 깎는 거야. 물건값 자체를 깎는 건 애누리고 할인은 물건값을 깎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상대금. 외상값을 깎는 게요. 왜? 조기 결제. 조기라는 건 일찍. 먹는 조기가 아니고 일찍.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줄 때는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때는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에서는 미리 계약을 할 때 보통 일반적인 외상대금은 언제까지 갚아라. 근데 만약에 일찍 갚으면 추가로 더 깎아줄게 이런 조건을 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넘겨볼게요. 그래서 이런 예제가 있는 게요. 일단 볼게요. 상품값을 깎는 거랑 외상값을 깎는 건 다르다. 예제 보시면 책에 있잖아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근데 요거 매입하였다가 외상으로 매입하였다가 5월 9일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5월 1일과 5월 9일 회계처리 어떻게 되냐? 5월 1일 날 자, 이 중요한 거 요 표현. 솔직히 이 표현이 시험에 잘 나올 일은 없어요, 사실은.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나온 적 있긴 할걸요? 어쨌든 잘 안 나오지만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 책에 보면 주석이 달려있죠? 주석이 달려있잖아요. 주가 달려있어. 밑에 조그만한 글씨로 막 있잖아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외상대금은 30일 내에 갚아라 이 소리예요. 이 돈은 한 달 내에 갚아야 돼 이 소리예요. 근데 요거는 10일 이내에 갚으면 2% 더 깎아줄게 그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와 회사의 계약 관계에서 요거를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그래 10일 이내에 갚으면 2% 추가로 더 깎아주고 아니면 그냥 한 달 내에 갚으면 그만이에요. 10일 넘었으면 할인 없다 이거지. 10일까지는 깎아줄게. 근데 10일 넘어서면 할인은 없다. 한 달 내에 무조건 갚아라 이거죠. 그런 표시입니다.
암호죠, 암호. 근데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어요. 그 책에는 밑에 참고로 EOM도 있죠. End of month 그래가지고 이달 말까지 갚아라. 이달 말까지. 이거는 오늘부터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갚아라 소리고 EOM은 이번 달 말까지 갚아라 그 소리예요. 앞에 있는 20은 10일 내 할인. 다시 매출한 게 5월 1일입니다. 여러분 책에 그 날짜 있죠. 5월 1일이잖아요. 5월 1일 날 상품을 사고 외상으로 샀어. 외상으로. 근데 9일 날 갚았어요. 9일 날 갚았으면 10일 이내잖아요. 10일 이내니까 2% 깎아야 돼. 깎아주죠. 깎아. 매입 할인. 중요한 건 이건 애누리가 아니에요. 애누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외상값을 갚으면서 깎는 거. 이건 애누리가 아니라 할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가끔 출제됩니다. 실기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매입 할인. 애누리가 아니에요. 아, 애누리 분계는 안 해봤죠. 만약에 요 분계로 다시 갈게요. 요 분계로 다시 갈게. 밑에 거 9일날 없어. 만약에 1일날 매입했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반품시켰어. 그럼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냥 뭐 매입할 때 노란색은 없어요. 그러면 상품을 되돌려 보냈으니까 대변의 상품, 차변의 외상 매입금. 그럼 취소하면 끝나는 게 10만 원. 10만 원 끝. 그럼 결국은 매입할 때 분계를 차대변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취소됐잖아요. 싹 지워진 거지. 이렇게 분계하는 게 간단하고요. 이게 방법 1이야. 근데 방법이 또 있어요. 귀찮게. 외상 매입금 일단 까. 그리고 대변에 상품을 쓰지 않고 여기다가 환출 및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이라는 이상한 계정 과목을 길게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 나올 때 만약에 반품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써도 정답이고 환출 및 나중에 실기하다 보면 알아요. 실기에서 환출이라고 딱 치면 이 계정 과목이 떠요. 그러니까 외우려고는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이렇게 쓰나 정답인데 문제는 이렇게 쓰면 나중에 다시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매입 할인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대변에 다시 상품 원가에서 까야 돼. 결국은 상품 원가에서 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분계를 두 개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나? 정상 비정상은 없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해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상품에서 까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너 어쩌라는겨?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안 내요. 답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면 채점하기 귀찮잖아요. 요건 안 내요. 근데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기 시험에 답을 어떻게 발표하냐? 상품 또는 환출 및 애누리 둘 다 정답. 둘 다 맞는 걸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론은 반품과 애누리, 반품 시켰다 그러면은 이렇게 역분계. 매입할 때 분계를 없애버리거나 팔았던 게 되돌아왔다. 그럼 매출할 때 분계를 없애버리면 돼. 역분계 반대쪽에 쓰면 돼요. 그럼 거기까지 설명이 됐지. 그럼 환출과 애누리까지 설명이 끝난 겨. 그럼 할인까지는 설명이 됐죠. 할인까지는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고 그리고 여러분 책에 또 있어. 올라리 매입 할인까지인데 괄호 5번은 없구나.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80페이지에 이거 지금 외상 매입금을 할인받는 것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넘겨보면 매출 할인 분계 예제 있나? 여기 있네. 매출했던 거 입장 바꿔서 내가 외상으로 팔았는데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받아서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외상 매출금 없애주고 값을 깎아주는 게 매출 할인이다. 여기까지 설명이 된 거죠. 이 설명이 다 책에 있는 거죠. 아까 읽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애누리 할인까지는 됐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할인이 아니고 만약에 매출했다가 반품됐어. 팔렸던 게 다 되돌아왔어. 완전히 되돌아왔어. 그럼 취소하면 돼. 분계를. 취소 이렇게. 그럼 차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외상 매출금. 아니면 상품 매출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환인 및 애누리 이렇게 적어도 돼요. 환인 및 애누리 그리고 매입 할인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어쨌든 그건 결론적으로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잠깐요. 그 다음에 요까지 여러분 책에 80페이지 예제 박스 안에 예제까지 지금 설명이 된 거고 바로 밑에 이 외에 매입 매출할 때 거래 할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별도 회계처리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밑에 거래 할인 요거는 매매 할인이라고 그래요. 매매 할인 아니면 현금 할인이었죠. 아까 현금 할인 이런 거였고 거래 할인 그래 놓고 여러분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밑에 가로 안에 수량 할인과 매매 할인 이건 현금 할인이고 매매 할인은 현금 할인. 여기에 가로 안에 수량 할인과 매매 할인 있죠. 수량 할인과 매매 할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거는 근데 분계 회계 처리 없대. 별도로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대요. 이게 뭐냐 하면 수량 할인은
이건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거기 설명 길게 안 써놓은 건데 수량 할인은 한마디로 덤이야. 덤. 덤 알아요? 만약에 저기 겨울에 길가에서 귤 파는 분들, 귤 장사, 그 중에 조그만한 거 이런 거는 팔 때 뭐 그 10개 1,000원 이렇게 팔고 막 이럴, 지금 10개 1,000원 아닌가? 아이 몰라. 어쨌든 그런 거 본 적은 있어. 그죠? 10개 1,000원이래. 그럼 만약에 3,000원어치 주세요 했더니 30개를 담어. 그리고 끝. 그럼 왠지 정 없잖아요. 한 2개 더 넣어줘. 그런 거죠. 수박 한 통 사면 수박 한 통 덤으로 주나? 아, 그건 좀 그쵸? 그거. 저희 아파트 앞에 그 길 건너에 사시는 그 파시는 그 과일 장사 아저씨는 뭐 십몇 년을 계속 봤으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저기 수박 한 통 사면 옆에 있는 참외나, 참외는 아니구나, 참 복숭아나 좀 조그만한 거 뭐 있지? 자두 요런 거 하나씩 줘요. 덤으로. 수박 한 통 사면 그런 거. 아니면 그 만약에 저기 사과는 뭐 늘 먹으니까 사과 10,000원어치 고기 있는 거 사면은 옆에 있는 거 하나씩 조그만한 거. 사과 사는데 수박을 덤으로 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주고, 하여튼 사과 이렇게 뭐 10,000원어치 사면 옆에 있는 자두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게 줘요. 귤 하나 이렇게 줘요. 그게 덤이죠. 근데 덤을 줬다고 별도의 분개가 있냐? 그건 안 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30개를 3,000원에 파는 거를 33개를 3,000원 팔았다. 그럼 33개 준 거에 그냥 매출액은 3,000원에 팔았다고 기록하는 거지 30개 줬다, 33개 줬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덤을 더 주는 거 이건 별도로 분개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 매매 할인은 뭐냐면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종업원 할인 또는 단골 알아요? 단골 할인. 단골이야. 그래서 종업원 할인. 혹시 여러분 그 전자제품 회사 있죠? S, L 막 이런 데 있잖아요. S사, L사 있잖아요. 아니면 자동차 회사, H자동차 뭐 이런 데 회사는 그 직원 가격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냉장고는 500만 원인데 직원들한테는 30% 할인해서 준대.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그 직원들은 1년에 얼마까지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할인 가격으로. 정상가에 만약에 30% 할인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정상적인 판매가 500인데 종업원한테 30% 할인해서 350에 팔았어. 그럼 장부에다가 500에 팔았는데 150 할인해서 팔았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350 팔았다 끝 이거예요. 500에 팔았다가 할인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350에 팔았다 끝 이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종업원이 아니라 일반에게 팔았으면 500에 팔았겠지. 500에 팔고 만약에 값을 깎아줬다. 그럼 50만 원 깎아줬어. 이건 메모해야 돼. 아까처럼 메모해야 돼요. 근데 종업원한테 500짜리를 350에 팔았어. 그럼 할인해 준 게 아니라 그냥 350에 팔은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또 단골, 말 그대로 단골들한테는 그냥 일반인한테 오면은 만약에 10,000원에 파는데 단골한테는 우리끼리니까 야 우리끼리는 너는 그럼 8,000원에 가져가 이거지. 남들한테는 10,000원인데 너는 8,000원에 가져가 조용히 속삭이는 거지.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거래 할인인데 별도의 분개는 없습니다. 자, 다시 결론 돌아와서 환출과 매입 애놀이와 매입 할인은 결론은 매입액에서 까야 돼요. 환입과 매출 애놀이와 매출 할인은 결론은 매출액에서 까야 됩니다. 매출액에서 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교재 80페이지 밑에. 80페이지 맨 밑에 박스 있죠? 상품 매출 손익계산 등식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 별표 9,645만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외우세요. 네, 사실 외우고 자식 할 게 없어요. 자, 일단 1, 3번은 딱 째려봐도 그냥 공식이 아니죠. 1번 총 매입액에서 환출과 애놀이 할인을 뺀 금액을 순매입액이다.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동안의 총 매입액에서 매입 총액에서 반품 낸 거, 애놀이 해준 거, 할인해 준 걸 다 뺀 나머지가 순수한 매입액이다. 이건 공식이 아니죠. 그냥 봐도 당연한 거잖아요. 안 당연해요? 매입액에서 반품 애놀이 빼면 순수한 매입액이야. 이게 무슨 공식이야. 그냥 용어만 알면 끝난 거지. 3번도 마찬가지. 총 매출액에서 환입, 애놀이, 할인을 뺀 건 순매출액이다.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색깔 칠해 놓은 거. 색깔 칠해 놨다는 얘기는 당연히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액과 순매입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뺀 나머지가 매출원가다. 자, 우리 생기초 때 매출원가 설명 어떻게 드렸시오? 예를 들어서 원가 100원짜리를 150만 원에 매출했다. 그래서 원가 100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매출액, 이게 말 그대로 매출액이고 이 원가는 원가지만 이걸 무슨 원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매출 원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즉 매출된 상품의 원가다 이런 뜻이었죠. 매출된 상품의 원가를 줄여서 매출 원가죠. 자, 그리고 여러분 책에 보면은 그 81쪽에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위쪽에 중 3분의 1 지점에 상품 계정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요건데 좀 이따 그릴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상품을 그렸을 때 우리 생기초 때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이율로 마감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기초재고액. 작년에 팔다 남은 상품이 기초재고, 재고는 창고에 남아있는 게 재고죠. 기초재고액은 차변, 즉 전기이월, 전년도에서 팔다 남은 상품이 이번 연도로 넘어온 게 있으면 차변입니다. 상품은 기본적으로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니까 증가가 차변, 감소가 대변. 그러니까 전기에서 팔다 남은 게 있으면 일단 자산이니까 차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억 원어치 있었다. 그리고 단기에 매입한 것이 총 900억 원어치 있었다. 그럼 내가 상품을 총 얼마치 갖고 있는 거냐? 이번 연도에 총 1000억 원어치. 그럼 1000억 원어치 갖고 있었는데 이만큼이 판매 가능한 상품이에요. 뭐라고요? 판매 가능한 상품. 어라? 이 소리여서 봤는데? 봤죠? 여러분 책 어디슈? 78쪽의 그림. 아까 한참 앞에 지나갔는데 그림 어디 갔니? 이거 판매 가능 상품 봤죠? 이거 판매 가능 상품. 기초재고액과 매입액을 합쳐서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잘 들어요. 기말재고, 기말창고에. 오늘이 12월 31일, 요건 1월 1일. 12월 31일 기말창고에 남아있는 게 기말재고액. 요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죠. 차기이월. 다음 연도 넘어가면 차기이월 반대쪽에 전기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고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가고 이런 거지 뭐. 만약에 기말재고가 200이래요. 판매 가능 상품이 얼마치 있었죠? 1년 내내 기초재고랑 매입에 합쳐서 1000억 원. 그럼 1000억 원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200원 남았대. 그럼 나머지 800억 어디 갔을까? 누가 훔쳐가지 않은 이상 어디 갔을까? 팔렸겠지. 팔았겠지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원가야. 기초재고와 매입액 자체가 원가잖아요. 여기 있는 건 원가야, 원가. 그 전문용어로 하면 매출원가야, 매출원가. 만약에 이걸 1,500에 매출했다. 그러면 나머지 700억이 바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원가 800억짜리를 1,500에 매출했다. 그럼 나머지 700이 이익이다. 그 공식이 4번입니다.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이익이에요. 3번 다시 기초재고액과 매입액을 더한 거에서 기말재고 빼면 그게 바로 매출원가예요. 그리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기초재고액과 매입액을 합한 거에서 기말재고 뺀 금액이 매출원가인데 공식으로 막 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의미 그대로. 그래, 기초와 매입만큼 들어왔었는데 판매 가능 상품, 판매가 가능한 1000억 원어치 들고 있었으니까 1000억 원어치 팔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창고에 남아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팔렸겠구나, 매출됐구나. 그게 바로 매출된 상품의 원가, 줄여서 매출원가. 그 원가 얼마짜리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 그 차액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공식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거랑 용어를 이해하는 거랑 다르지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특히 매출원가는 정말 많이 쓸 거니까 외워놓고 공식을 일단 외워놓으세요. 근데 의미를 이해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이미 외워져 있어요. 공식을 딸딸딸 쓰면서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용어만 알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1쪽 여기 제2절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인데, 사실 재고자산 회계처리 부분은 일단 제대로 하려면 1시간을 해도 부족한데요. 좀 제대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 전산에게는 전산 프로그램 실기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순수한 이론은 거의 안 나오니까 대충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대충 들으세요. 순수계정, 분기법 이런 것도 시험에 순수계정이 어쩌고 분기법이 어쩌고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자, 매출할 때 원가와 이익을 따로따로 기록하는 걸 분기법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기초재고가 있어. 그리고 매입액이 있어. 그리고 팔았을 때, 매출했을 때 여기다 원가만 적고 이익은 따로 적는 방법. 원가와 이익을 따로 적는 것이
분기법이에요. 여러분 체계에서 81쪽에 맨 위에 그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분개하면 상품을 사왔을 때 차변에 상품 100억 원어치 사왔다. 팔았을 때 만약에 다 팔았다고 쳐. 그럼 다 팔은 게 80억 원어치 팔았다고 쳐. 외상으로 팔았다고 쳐. 80억 원어치 팔았다고 쳐요. 만약에 참 80억 원어치 팔렸는데 팔을 때 80억에 팔지는 않겠죠. 110억에 팔았어. 그럼 나머지는 상품 매출 이익이야. 요렇게. 그러면은 매입한 건 기초는 없었다고 치고 매입이 100억인데 80억 원어치 팔렸잖아요. 80억 적고 30억 이익이야. 그리고 그럼 100억 원어치 들어왔는데 그중에 80억이 팔렸으니까 나머지 20억은 차기로 이월시켜야죠. 기말재고. 이게 기말재고가 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 그럼 결국은 매출할 때마다 원가 얼마, 이익 얼마를 따로따로 적는구나. 원가 따로 적고 이익 따로 적고. 그럼 아무 때나 상품 매출 이익을 딱 째려보면 그동안 팔아서 돈 얼마 벌었다. 상품 팔아서 얼마 벌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장부에 보니까 차변합계에서 대변합계 빼니까 20이네. 그럼 오늘이 기말이 아니야. 그냥 오늘이야. 오늘이 8월 15일이야. 오늘 광복절이네 그럼. 어쨌든 오늘 8월 15일 현재 재고가 얼마다. 오늘 현재 재고가 얼마다 알 수 있죠. 그 장부를 째려보면 아무 때나 째려봐도 재고액이 얼마인지 얼마치 팔아서 이익을 남겼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분기법. 근데 이거는 물건 팔 때마다 원가 얼마, 이익 얼마를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귀찮겠어요, 안 귀찮겠어요? 귀찮다고 그래요. 귀찮겠어요, 안 귀찮겠어요? 귀찮겠지. 이게 분기법이고. 자, 두 번째는 상품을 팔았을 때, 자, 지금 외상으로 팔은 게 110원이잖아요. 그럼 아까는 원가 80짜리 110원에 팔아서 32이익이죠. 근데 그렇게 적는 방법이 분기법이고, 그러지 말고 바빠 죽겠는데, 그냥 매가로 적어, 그냥 매가로. 이익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구하자. 그게 바로 총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골동품을 취급하거나, 고가의 가전제품. 그래서 가전제품에서 냉장고인데 우리는 냉장고 100만 원짜리 취급 안 해. 나는 1000만 원짜리 이상만 취급해. 아니면 제가 바이크를 좋아해. 오토바이를 좋아해. 이렇게 타는 거 아시죠? 아세요? 이렇게 타는 거. 부릉 하는 거. 빵 하는 양아치 같은 거 말고 하는 거 있어요. 빵 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타고 다녀요. 하나에 3천만 원씩. 저는 100만 원짜리 취급 안 해요. 3천만 원짜리 이런 거. 1억 원짜리 오토바이. 보셨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가죽 잠바 입고. 아시죠? 그런 것만 취급해. 근데 그런 거는 하루에 수백 대가 팔릴까요? 그런 데 있으면 재벌되지. 근데 하루에 하나도 못 팔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대 팔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자동차를 팔아. 자동차 1억 원짜리 이상만 팔아 나는. 근데 1억 원짜리 이상을 하루에 50대, 100대 팔지는 않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적는 게 편하죠. 원가는 800만 원인데 1억 1000만 800만 원인데 1100만 원에 팔았어. 300만 원 이익이야. 원가 80억짜리 건물인데 110억에 팔아 가지고 30억 이익이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가품이면 이렇게 적는 게 좋겠지만 그냥 일상적인 저가품 5,000원짜리, 8,0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막 이런 거야. 동네 슈퍼마켓 아니면 편의점. 편의점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있나요? 몰라요. 몇천 원, 몇만 원짜리밖에 못 봐가지고. 어쨌든 10만 원 넘어가는 거 못 본 거 몰라요. 안 봤어요. 신경 안 썼는데 어쨌든 몇천 원, 몇만 원 이런 게죠. 이런 건 하루에도 수백 건씩 팔리잖아요. 하루에 수백 건씩 파는데 그때마다 원가 얼마, 이익 얼마, 원가 얼마, 이익 얼마, 원가 못 해먹죠. 힘들어 못 해먹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매가로 기록만 해두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래서 기초재고 없었다고 치고 매입액은 100억 원어치 있었어요. 아까 100억 원어치. 그리고 매출했을 때 아까처럼 80억, 100억, 30억을 따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110억을 적어버리는 거야. 110억을. 그럼 이익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안 적었어. 그러니까 아까 분기법은 아무 때나 째려봐도 얼마치 남아있고 얼마치 이익이 남았다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아무리 째려봐도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봤을 때 얼마에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얘기했으니까 아는 거지. 이것만 보고 이익이 얼마 알 수 있어요? 모르지. 그게 바로 총기법입니다. 그게 바로 총기법이에요. 매가로 기록합니다. 그럼 이익이 얼마인지 몰라. 모르지만 거래가 많을수록 매가로 계속 기록하는 거죠. 원가 얼마, 이익 얼마, 원가 얼마, 이익 얼마 이렇게 적으면 복잡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가로만 적어 놓는 게
총기법. 저 거래량이 많을 땐 이게 좋아요. 근데 이건 몰라도 돼. 근데 몰라도 좋으니까 일단 계속 보고 계세요. 이건 눈이 아니구나. 눈 뜨고 귀 열고 잘 보고 계세요. 아직 안 끝났시오? 잘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사장님이 갑자기 불러. 야, 예? 지금 야 그러면 안 되지. 누구누구 씨, 예? 지금까지 그럼 오늘이 지금 8월 28일이야. 8월 28일인데 갑자기 부르더니 지금까지 상품 매출에서 이익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장부를 딱 뒤져보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안 나와 있잖아. 근데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해줘야 되는데 얼마니? 그래 장부 보니까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모르겠는데요? 그럼 알아. 어떻게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잽싸게 창고로 갑니다. 오늘 현재 꼭 기말이 아니어도 창고로 갑니다. 그게 재고 조사를 내. 창고에 가서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가 쉬어? 그랬더니 20억이 남아있대. 아까 왜 100억 원어치 사온 거 중에 80억어치 팔렸으니까 20억 남은 건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부에 적든 안 적든 얼마치 들어오고 얼마치 나간 건 똑같으니까. 20억 남았겠죠. 그럼 적으니까 대변합계가 130이고 차변이 100이니까 차익이 30이잖아요. 요게 그럼 이익이구나. 아까랑 이익이 결과는 똑같죠. 그렇죠. 방법의 차이야. 그러니까 팔 때마다 기록할 거냐 나중에 구할 거냐 차이지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익을 구해서 나중에 쓰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총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매출할 때마다 기록할 거냐 아니면 기말에 한꺼번에 기말 재고를 대변에 적고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가지고 나머지를 이익으로 볼 거냐 그 차이입니다. 어떤 게 편하겠냐. 이게 편하겠지. 팔 때마다 따로따로 기록하면 하루에 580건, 하루에 720건. 우리가 쇼핑몰을 하는데 하루에 2,000개씩 팔아. 그럼 2,000개를 원가 얼마, 이익 얼마, 원가 1얼마 이게 못 해먹겠죠. 매가로 적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바로 여기서 포인트. 자, 우리가 외울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81쪽 맨 밑에를 보세요. 81쪽 맨 밑에를 보면 상품 계정이 주어져 있지요. 상품 계정. 여러분 책에 총기법에 의한 상품 계정 구조 있잖아요. 그 상품 계정 구조에다가 별표 9,425만 개 같은 별표 3개 쳐놓으세요. 그리고 외워놓으세요. 자, 차변의 기초재고입니다. 기초재고에 자산은 기초가 차변이에요. 항상 장부 마감하는 생기초 원리 생각해보면 자산은 무조건 차변의 기초가 오고 기말재고는 말 그대로 기말이 돼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대변 옵니다. 기초재고는 차변, 기말재고는 대변. 매입 들어온 거죠. 매입 들어온 거 차변이고요. 매출 나간 거 대변입니다.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기초, 매입, 매출, 기말 이것만 딱 생각해봐요. 그 중에 매입 매출만 생각해봐요. 매입 매출만. 그랬을 때 아까 매출액 요 금액이 매가였잖아요. 판매가. 매가였죠? 요 금액을 매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변이 클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는 매입보다 매출이 크잖아요. 100원에 샀다가 80원에 팔 리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는 100원에 사다가 200원에 팔고 100원에 사다가 1000원에 파는 거지. 그럼 대변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익이 뭐다? 이익이다. 이거를 반드시 숙지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책에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죠? 자, 매입이 차변이면 매입했던 걸 반품시킨 거 환출과 애누리와 할인은 대변에 적으면 되고 매출했던 게 되돌아오면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차변이다. 이렇게 반대쪽에 적으면 돼요. 센스껏. 그리고 매입할 때 운임은 원가에 포함한다면서요. 매입 운임은 매입하고 같은 변. 책에는 매입제 비용 써 있죠. 그렇게. 이 계정 구조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왜 외워놓으라고 그러냐? 나중에 이론 문제로 나와요. 기초재고 얼마, 매입 얼마 자료로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거 물어봅니다. 이익이 얼마냐? 그럴 때 앞에 있던 공식 있잖아요. 이거 앞에 있던 공식 이거. 공식을 외워서 공식을 딸딸 풀어도 되지만 지금처럼 T계정 잽싸게 딱 그린 다음에 기초기말 매입 매출 숫자를 따따따따 넣고 대변에서 차변합계 빼면 이익이야. 이게 가장 쉽고 빠릅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풀이 강의 있잖아요. 기출문제풀이 강의하면서 이론 문제 나오면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총기법이다, 분기법이다, 순수계정이다, 혼합계정이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방금 했던 거. 여러분 81쪽 맨 밑에 있는 상품계정 구조 그걸 외워놓으세요. 거기다가 별표 몇 개 칠했지 아까? 어쨌든 외워놔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인데
그 다음인데 여러분 책에 82쪽 예제 있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예제 1번에 보니까 박스 안에 자료가 전기월부터 기말재고까지 사실은 너무 많은데 시험 볼 때는 그중에 절반 뚝 잘라. 거기서 한두 개 더 빼. 사실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자료가 서너 개밖에 안 나와요. 그 서너 개를 딱 주고 이익을 구해라. 또는 만약에 이익은 써 있고 만약에 총매출액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이익은 차변에 적고 매출액은 대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변 다 적고 대변 다 적으면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 구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3번 82쪽 맨 밑에 이분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뭐라고 써 있슈? 전산에게 실무에서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아까 했던 거 이어집니다. 상품을 사왔어. 아까 100억 원어치 사왔죠? 그 중에 80억 원어치 팔렸잖아요. 아까 분기법 할 때 내용은 똑같은 거야. 80억 원어치 팔린 거. 근데 이제 전산에게는 대변에 상품 매출로 분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리고 매가로 아까 110억에 팔았지. 110억에 팔았으니까 110억 적는 거야 그냥 매가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그냥. 우리가 분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기말이 되면 옛날에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나중에 실기로 가보세요. 다행히도 되게 쉬워졌어요. 지금은 엄청 쉬워졌고 예전에는 제일 어려웠던 거야. 뭔 소리냐 하면 자 지금 상품 100억 원어치 사왔잖아요. 그리고 기말이 되면 창고로 가야 돼. 창고로 가서 재고조사를 해야 돼요. 재고조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 책에 밑에 그 결산시라고 돼 있는 그거예요. 창고로 가서 조사를 해. 조사를 해서 기말재고 얼마인가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합계잔액 시산표상 상품계정 차변합계에서 차변잔액에서 기말재고를 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재고조사 한 다음에 기말재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합계잔액 시산표에 요금액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합계잔액 시산표에 상품이 100이야. 그리고 창고로 갔더니 실제 남아있는 거 실사했더니 창고에 20억이 남아있어. 그럼 80억이 팔렸잖아요. 그럼 상품 80억이 없어진 거지. 그리고 누가 훔쳐간 게 아니니까 그럼 매출원가니까 상품 매출원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차익이 이익이죠. 이익 30억. 아까랑 계속 같죠. 그리고 상품 100억 원어치 있었는데 80억 원어치 팔렸죠. 남은 거 20억이죠. 20억이 재고가 되는 거죠. 재고 20억. 그리고 이익은 30억. 결론은 다 똑같잖아요. 우리 전산회계는 이걸로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전산회계 분계할 때 대변에 상품 매출로 분계했었고 그리고 요 분계가 사실은 전산회계 2급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 실기에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거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은 버튼만 누르면 끝나. 예전에는 반드시 이걸 우리가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상품 금액을 확인하고 기말재고액을 빼가지고 분계를 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 손으로 안 해도 돼요. 지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가요. 자, 그다음 이거 다 됐고 이분법 이거 지금 다 했어요. 이거 합잔에서 상품 계정에서 기말재고 빼라. 여기까지 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3분법. 자, 사실은 3분법도요. 3분법만 1시간 더 해도 못할 수도 있어요. 3분법만 가지고 한 2시간 해도 못할 수도 있어요. 원리는. 근데 우리 시험 안 나와요. 해야 돼 말해야 돼. 근데 안 나와. 잘못했다. 가끔 나와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봐요.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우리 전산회계 하는 사람들은 3분법을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요. 배우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 하려면 이것만 1시간 해야 돼. 근데 지금 1시간을 하자니 시간 아깝고. 그래서 결론은 짧게 이만큼 맛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결론 우리 시험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요. 그래서 3분법은 계정이 3개입니다. 2월 상품, 매입, 매출 3개. 손익은 결산 때 비용 수익을 손익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결산 때만 나오는 거니까 일단 빼고 평상시에 3개다. 그게 3분법이고요. 매입할 때 지금까지는 차변에 상품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아니야. 차변에 매입 100억. 기초는 없어요 지금. 그리고 팔았을 때 지금까지 우리는 상품 매출로 분계했잖아요. 아니야. 그냥 매출. 그러니까 그냥 매입, 그냥 매출 이런 식으로 110억 이렇게 기록하는 게 3분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갖다 적어볼게요. 기초재고는 전기이월인데 기초재고는 빵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매입액 이거 다 외상거래라고 칠게요. 그 외상매입액 100억 그리고 이거 매출한 거 매출계정 대변에 외상매출고 외상거래라고 칠게요. 110억
여기가 상대 과목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상대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니까 생기초 때 분개한 걸 계정에 옮기는 건 배웠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하세요. 표시하세요. 뭐라고? 2월 상품에는 자산이라고 표시하시고 매입은 비용이다. 그리고 매출은 수익이다. 이렇게 표시하세요. 됐죠?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는 매입하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만 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기말이야. 결산 때가 됐어.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왜 해야 되는지 따지지 말고 결산 때 이렇게 하면, 결산 때는 아예 색깔을 다르게 해드릴게요. 색깔을 다르게. 매입 2월 상품. 왜 하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원래는 1시간 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몰라도 되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기초재고. 위에는 기초재고고, 기초재고를 적고 밑에는 기말재고를 적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게 83쪽 하단에 가로 1번 총액법 계산 절차, 그 중에 동그라미 1, 2번. 동그라미 1, 2번 요거 하는 거고, 아니면 84쪽에 심지어 순액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제도 있어. 근데 그 예제는 안 할 거예요. 원래는 1시간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일단 예제는 열심히 해놨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보세요. 자, 기초재고는 이 문제는 빵원이야. 빵원. 그 다음 기말재고. 참고에 가야지 원래는. 근데 어차피 문제에는 써 있겠죠. 기말재고. 지금 예를 드리는 건 경우가 다 똑같은 거죠. 원가 100억 원어치 사왔다가 80억 팔리고 그럼 재고 20억, 이익은 30억. 결론은 같은 거예요 지금. 비교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분개했으면 갖다 적어. 그래서 매입계정 차변의 상대 과목 2월 상품.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그 예제 해답란에 그 85쪽에 예제 해답란에 음영 처리한 거 있잖아요. 음영 처리한 것이 다 결산 때 한다고 가정하는 거. 결산 때 쓴 거를 음영 처리한 거예요. 일단 그냥 구경만 하세요. 여기에 빵원이지. 그다음 2월 상품 대변의 상대 과목 매입 빵원. 그다음 이거 2월 상품 매입, 2월 상품 차변의 매입, 2월 상품 차변의 매입 20원. 그 다음에 매입 계정 대변에 2월 상품 20원. 분개를 왜 하나는 모르겠으나 분개를 해서 계정에 적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전기. 생기초 때 전기. 그러니까 구경만 하세요. 자, 전기 끝났어. 그 다음 이제 마감해야 돼. 자산부채 자본은 마감할 때 차기 2월로 마감하잖아요. 20억. 그래서 대차합계 맞춰. 그리고 요 금액이 나중에 재무상태표의 기말재고예요. 차기 2월 되는 게 2월 되는 거 2월 시산표 재무상태표잖아요. 끝. 그 다음 매입은 비용이랬잖아요. 비용이나 수익은 손익으로 대체하죠. 100원에서 20원 빼니까 얼마요? 80원이네. 그것이 손익계정 차변으로 갑니다. 손익계정 차변에 매입 80원이에요. 이때 여기서 자 이제 회계적 센스가 엄청 뛰어난 분들은 요게 뭘까요? 요 금액이 뭘까요? 가만히 보면 매입액이 100원이었어. 그 다음 여기 있는 2월 상품은 기초재고액이고 요 대변에 있는 2월 상품은 기말재고랬잖아요. 빵원 20원이. 그럼 매입액의 기초 더하고 기말 뺀 요 금액이 뭘까요? 그렇죠. 이게 매출원가야. 매출원가. 그 매출원가. 이게 결국은 매출원가지요. 그래서 85쪽 보세요. 과정은 생략하고 85쪽에 맨 위에 매입 계정 있죠. 이때 매입 계정 대변에 맨 밑에 써 있는 손익 58만 원 있죠. 그 58만 원이 여긴 80이라고 생각하시고 옆에다 쓰세요. 뭐라고? 매출원가라고. 쓰세요. 거기 있는 58만 원. 그리고 바로 밑에 손익계정이 있죠. 손익계정 차변에 매입 58만 원 있죠. 그 손익계정 매입, 손익계정 차변에 써 있는 매입 80만 원. 그게 뭐라고요? 매출원가입니다. 메모해 두세요. 딴 건 몰라도 그것만 알면 돼. 매입계정 대변에 맨 밑에 있는 손익, 손익계정 차변에 있는 매입, 요게 매출원가구나. 그거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그것만 알면 다행이고 훌륭하고 모르겠어. 그럼 제껴요. 전산회계에서는 아무래도 실기형이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너무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원래는 해야 되지만 우리 시험에는 그냥 요 정도만, 요것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건 안 나오, 시험에 나온 적도, 이건 나와요. 요것만 시험에 나와. 여기만. 딴 데 안 나와. 요것만 나와. 요것만. 매입계정하고 손익계정. 매입계정과 손익계정. 85쪽 맨 위에 있는 매입계정 대변에 맨 밑에 있어 있는 손익. 그리고 손익계정 차변에 매입. 그것만 출제합니다. 10년에 한 번 나올 똥 말똥. 그리고 여기 매입계정 차변에도 2월 상품이고 대변에도 2월 상품 있잖아요. 차변권 기초재고, 대변권 기말재고예요. 그 문제 같은 경우 차변에 2월 상품 10만 원, 10만 원이 기초. 대변에 2월 상품 15만 원, 걔는 기말. 이거 매입 이상 매입 분개한 걸 적어보면 알거든요. 그거예요. 그 끝. 딴 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매출 수익이랬으니까 비용 수익 마감할 때는 손익으로 써라. 그래서 손익계정 대변에 매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건 매출액이고 요건 매출원가잖아요. 요건 매출액이고 요건 매출원가니까 요거 차액이 바로 이익이 되는 거예요. 30억. 아까 30억 이익은 결론은 똑같죠. 110억에서 80억 뺀 30억.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왜냐하면 상품을 사고 파는 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사고 파는 게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한다. 그러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처럼 제가 이런 오토바이 탄다. 하나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그럼 이런 건 하루에 한 대도 못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취급하는 물건의 특징, 거래량, 금액에 따라서 분기법, 총기법, 이분법, 삼분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기 안 써놨지만 다른 것도 더 있어요.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전산회계니까 전산회계 회계처리 방법 하나만 아까 알고 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단 시험에 진짜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요것이 가끔 출제될 때 있으니까 매입 계정 대변에 있는 손익, 손익 계정 차변의 매입 요런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걸로만 정리하시고 순액법은 더군다나 여러분 뭐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해답에는 총액법과 순액법을 다 해놨지만 순액법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총액법 정도 여기까지만 이해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처리는 일단 전산회계에 있어서는 이분법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 이해되셨으면 다행이고 이해 안 됐으면 머리 박지 말고 그냥 에이 그런 개비어 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이해도 갈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요 금액이 왜 매출원가인지를 아마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시험이 순수한 이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한 시간 투자할 시간 아까워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 정도로 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처리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